저도 한 번씩 넘어가면 되지. 네, 여러 가지 함수. 이제 앞에서 했던 거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복습한 내용이 반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의 범위가 좀 확장되다 보니까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느냐를 봤어요. 이제 여기서도 그거 연장선상에서 볼 건데, 이제 좀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각각의 크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그 네 가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대1 함수. 먼저 수학적인 정의부터 볼게요.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야. x1과 x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가 수학적인 정의. 이게 수학적인 정의. 근데 우리가 이 바로 함수라는 단원 직전에 배웠던 단원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명제였잖아요. 그치? 명제에서는 저런 것처럼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라는 멘트를 뭐라 그랬어요? 대우라 그랬어요. 대우. 그러니까 저 명제에 대우가 있겠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니까. 낫피면 낫큐다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럼 요놈의 대우는 뭘까? 대우는 같으면 같다. 이게 대우죠.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샤프를 봤어요. 근데 내가 그저께도 이 샤프를 봤어요. 그럼 이거는 예림이 건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샤프를 쓰는 사람은 예림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오늘 봤는데 며칠 전에 이 샤프를 쓰는 사람을 또 봤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 말의 뜻은 이걸 쓰는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이 똑같아. 그 얘기는 이건 수학적인 정의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물어봤어요. 1대1 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미워 이러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죠. 쉽게 표현을 해보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야? 각자 다른 거 선택해라. 얘는 책이 있고 얘는 책이 없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각자 다른 거 선택해라. 각자 다른 것을 선택해라. 정역이 낱개로 돼 있든 아니면 이어져 있든 결국 각자 다른 걸 선택해라. 낱개로 돼 있을 때는 각자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죠. 각자 다른 거 선택했는지 알잖아요. 봐요. 그 바로 밑에 여기 예시가 3개 있죠. 첫 번째 예시를 봐봐요. 각자 다른 거 선택했어요? 1과 2가 같은 걸 선택했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이 이해하기 편하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은 각자 다른 걸 선택했죠? 얘는 1대1 함수네. 그지? 네. 세 번째 그림은 각자 다른 거 선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각각 1대1 함수예요. 그지? 근데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의 차이는, 두 번째 그림은 각자 다른 걸 선택했는데 고르고 남는 게 없어. 두 번째 그림은 각자 다른 걸 선택하고 고르고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각자 다른 걸 선택했는데 고르고 남는 게 있어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치?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걸 선택한다라는 게 1대1 함수의 의미야. 근데 지금처럼 끊어져 있을 때는 내가 체크하기가 쉬워. 이렇게 고르는 짝대기로 고르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좀 적어보자. 어떻게? 내가
오늘 배우는 건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랑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차이점은 추가된다. 뭐 수의 범위가 연속적일 때.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이것처럼 내가 이걸 골랐다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르면 각자 다른 걸 골랐잖아. 그지? 얘가 1이고 2고 4이면 각자 다른 걸 골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얘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봐봐.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내가 1일 때 1을 골랐다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1일 때 1을 골랐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지. 갔던 애들을. 근데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3일 때도 1이네. 1일 때도 1인데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3일 때도 1이지. 그럼 뭐야? 1도 1을 골랐고 3도 1을 골랐으니까 각자 다른 걸 고른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못 막히면 물 마셔. 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 다른 걸 고르려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안 돼. 내려갔다 올라가도 안 돼. 그러면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 돼.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 돼. 언제? 늘 그런 게 아니야. 연속적인 함수일 때만 그런 거야. 연속적인 함수일 때 이건 계속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나중에 수투, 수원, 수투, 미적분할 때 또 나와.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한다. 이게 1대1 함수다. 각자 다른 걸 고른다. 여기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 조금 더 특별한 애야. 마치 뭐냐면 얘가 직사각형, 얘는 정사각형 같은 느낌이야. 좀 더 특별한 애야. 1대1 대응은. 됐죠? 네.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는 방금 얘기했지? 각자 다른 걸 선택한다. 각자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조건 하나 더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더 희귀하겠지. 더 레어한 느낌이겠지. 그지?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각자 다른 걸 선택하는데 선택하고 남는 게 없어. 그치? 선택하고 남는 게 없다 라는 말을 이걸 말했잖아. 이건 공식적인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니까. 각자 다른 거 선택해라. 이건 내가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쓴 말이지 원래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야. 공식적인 용어는 말했잖아. 얘라니까. 얘가 공식적인 용어야. 각자 다른 거 선택하라는 말은 이 말이야. 그럼 선택하고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놈이 누구라고? Y. 공역이 그 계란 전체라면 노른자가 치역이잖아. 실제로 선택받으면 일반적으로 적지만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 응? 예를 들어 너희가 4명인데 내가 말 그대로 초파이 4개 딱 했더니 너희가 다 먹겠다고 해서 딱딱딱 먹고 끝났잖아. 그치? 근데 내가 10개를 갖고 왔어. 그럼 4개 골라고 6개가 남을 수도 있잖아. 각자 다른 걸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선택하고 남는 게 없으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요. 그 말을 우리가 오늘 배운 수학적인 용어를 보면 얘가 공역이라고 그랬지. 라지 Y. 치역은 이렇다 그랬잖아. 고른 놈들의 모임. 이게 치역, 이게 공역.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공역과 치역이라고 안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모두 만족하는 놈이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옆에 밑에 있던 예시 3개 중에서 1대1 대응인 놈이 누구겠어? 요 가운데 있는 놈이 1대1 대응인 거 이해가 돼요? 가운데 있는 놈,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놈. 여기는 고르고 남는 게 생겼잖아. 세 번째 거는.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은 고르고 남는 게 없지. 각자 다른 걸 골랐는데 고르고 남는 게 없겠지. 그래서 이런 놈들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좀 써보자. 1대1 대응일 때 성질들이 있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러면 뭐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했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원에서 하는데 뭐 수원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F1이 2야. 그러면 2는 어디서 왔어? 1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 각자 하나씩만 대응하고 있으니까. 얘 짝은 나야. 그러면 얘 어디 있어? 나처럼 아 걔는 거기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얘 뭐 멘토, 멘티 같이 여러 명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얘기를 못하죠. 근데 딱 하나씩만 대응돼 있으면 아 1을 넣으면 2야. 그럼 2를 넣으면 다시 1로 백할 수 있다. 그게 역함수예요. 너 어디서 왔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1을 넣으면 2야. 그럼 2한테 물어봐. 너 어디서 왔어? 그게 역함수야. 근데 여러 개가 얘를 선택한 게 아니면 얘는 얘랑 바로 1대1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겠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치?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1대1 대응이라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4명이면 물건이 4개가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겠죠. 고르고 남는 게 없고 각자 다른 걸 골랐는데 개수가 집합이 똑같다는 게 아니야? 얘는 1, 2, 3, 4? 그럼 얘가 1, 2, 3, 4라는 게 아니야? 1, 2, 3, 4면 A, B, C, D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수라는 말을 쓴 거야. 그치? 1, 2, 3, 4라고 1, 2, 3, 4인 건 아니지. A, B, C, D라고 A, B, C, D일 필요는 없잖아. 각자 다른 걸 골랐다 그랬지 똑같은 걸 골랐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서 예시도 있지. 함수인 것은 지금 보면 2랑 3이 같은 B라는 걸 골랐지. 얘는 그냥 함수 같은 걸 고를 수 있지. 그지? 1대1 함수는 각자 다른 걸 골라야 돼. 그지? 1대1 대응은 각자 다른 걸 골라야 되고 남는 것도 없어야 돼. 그림에서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더 쉬워. 지금 어려운 얘기 다 했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야. 이게 다야. 세 번째, 항등함수는 쉬워. 요거 설명한 다음에 그냥 문제 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숙제 하나 가세요. 진도를 내가 너무 많이 안 뺄게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뭔지만 좀 살짝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복습하셔야죠. 시험 보려면 중앙고사 오늘 좀 숙제를 하다가 가시면. 항등함수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자기 고르는 게 항등함수야. 자기가 자기 고르는 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세 번째, 항등함수는 F인데 X에서 X를 골라. 자기에서 자기를 골라야 되니까 당연히 X에서 X겠죠. 그때 X의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을 고르면 아 이때 F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고 주로 I라고 써요. I가 뭐냐면 identify, 거기 써있죠? identify function.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dentify. 그래서 동일시하는 함수. identity 그러면 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항등함수라고 하고 I
x라고 주로 써요. ix는 뭐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서 ix예요. 그러면 iy는요? iz는요? 뭐가 다른가? x가 지금 뭔지 안 주어졌지? 예를 들면 x가 1, 2, 3에서 1, 2, 3으로 갔어. 요거 항등함수죠. 항등함수잖아. 1이 1 가고 2가 2 가고 3이 3 가고 항등함수지. 근데 얘가 y라고 했어. 정의역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A, B, C가 A, B, C를 골랐어. 이것도 항등함수잖아요. 각자 자기를 골랐으니까 항등함수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똑같냐? 그럼 똑같지는 않죠. 그죠? 네. 얘는 그냥 야채 베지테리언들이 베지테리언 야채를 고른 거고 얘는 유식주의자들이 유식을 고른 거고 그러니까 얘는 IX고 얘는 IY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골랐다는 큰 틀에서 비슷할지 몰라도 내가 정의역이 말했잖아. 오늘 배운 함수 배웠잖아.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정의역이 다르니까 이 두 함수는 다르다. 아무리 함수식이 같아도 정의역이 다르니까 두 함수는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마플 해설 정의역에 따라 함등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말했잖아요. 끊어지게 주던지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으로 주던지 아니면 실수 전체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달라질 수 있다. 차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참고 모든 항등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고 각자 다른 걸 고르고 있으므로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오늘 배운 걸 잘 보세요. 배운 걸 쭉 보시면 뭐야? 대응 안에 이따가 또 있어. 대응 안에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대응 안에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요 벤더의 그림 이해돼? 항등함수가 배운 것 중에는 가장 좀 까탈스러운 애다. 만족시켜줘야 조건이 가장 많더라. 식은 제일 단순한데 식은 얼마나 단순해? fx가 x다. 식은 얼마나 단순해? 제일 단순한데 만족해야 될 조건은 까탈스럽다. 실제 생활에서 이래봐. 항등함수처럼 살아봐. 그럼 아무도 안 몰아주죠. 난 꼭 내가 먹던 10kg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는 똑같잖아. 내가 쓰는 습관만 써야 돼. 이런 얘기야. 그냥 어디 무슨 공주님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먹어? 롯데가 만든 걸 내가 만든 록초파일 먹어야지. 이런 거지. 약간. 그러니까 얼마나 까탈스러운 거야. 실제로. 생김식은 단순해.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알겠죠? 봐봐. 보기 1번. 매우 참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보기 1번. 봐봐. 우리는 각자 고른 게 각자 자기 자신이면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럼 보기 1번에 1번, 2번, 3번은 fx는 x가 없는데 여기는 항등함수가 없잖아요. 가 아니야. 1번은 항등함수야. 알겠죠? 1번 항등함수야. 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0을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넣은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식이 이 식이에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그렇지? fx가 x라는 식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1을 넣으면 1이다, 2를 넣으면 2다, 3을 넣으면 3이다. 그 결과값이 동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항등함수야.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걸 안 풀어오면 애들이 다 틀려. 여기 항등함수 없는데요?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항등함수야.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2번은 당연히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1대1 대응이긴 하지. y는 마이너스 x 그려보면 각자 다른 걸 선택하면서 쭉 감소하잖아. 그지? 3번은 꺾이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항등함수, 2번은
1대1 대응이긴 하지만 항등함수는 아니다. 1번은 항등함수면서 1대1 대응이죠. 예, 그래서 요 1번의 예시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죠? 예,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프는 익숙하잖아. 그냥 쭉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간다는 거는 알고 있죠? 예, 이거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수함수는 그냥 컨스턴트 펑션이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148쪽에 마플 특강 5번 볼게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이제 추가할 거야. 우리가 아까 그냥 함수를 고를 때는 어떻다 그랬어? 그냥 함수를 고를 때에는 세로선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지? 세로선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랬지. 언제? 연속적인 함수일 때. 연속적인 그래프일 때 세로선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늘 세로선 테스트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래프일 때만. 끊어져 있는데 이걸 뭘 스캔을 하면 뭐 할 거야? 끊어져 있는데. 그치?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 한참 끊어져 있는데 뭘 혼자 이렇게 스캔을 하냐고. 이어져 있을 때만 내가 세로선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쭉 이 내용들은 다 어떨 때만 연속적인 내용을 다룰 때만 하는 얘기들이야. 그치? 끊어져 있을 때는 다루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함수일 때는 세로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냐 아니냐를 고른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각자 다른 걸 골라야 되고 연속적인 함수일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돼? 똑같은 놈을 여러 개가 고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인 것도 만족하려면 뭐가 필요해? 가로선 테스트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 쓰자.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 테스트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2번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근데 두 번째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가로선 테스트도 통과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로선 테스트에 탈락했으니까 이런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이런 놈들만 가로선 테스트, 세로선 테스트 다 통과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각자 다른 걸 골라야 되니까. 그렇지? 1대1 대응은 뭐까지 보시면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을 다 실수 전체로 본다 그랬죠? 문제에서 언급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공역을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라는 얘기가 마플 특강 5번의 얘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내용 끝났어요. 내용 끝나고 맨 끝에 절대값 들어가는 것만 좀 마플 특강 6 거기까지만 하면 여기 끝입니다. 149 1번 1번 여러가지 함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함수를 골라라. 먼저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1대1 함수 지금 이 6개의 그래프는 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지? 눈에 보여? 다 이어져 있다는 건 눈에 보이잖아. 그치? 1대1 함수는 제가 안 지웠어. 어떻게 된다고?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하던지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1번은 1대1 함수죠? 기억은 1대1 함수. 이해돼? 1대1 함수인 거. 니은도 1대1 함수인 거. 이해돼? 기억,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디귿은 안 되지. 왜? 가로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잖아.
세로선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똑같은 놈이 두 놈이 같은 놈이라서 고르고 있잖아. 디귿이 1대1 함수가 아닌 거 이해돼? 리을은 y는 x지 1대1 함수 되죠? 미음은 얘는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미음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비읍은 얘는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아니죠. 각자 다른 걸 고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기역, 니은, 니을 1, 2, 4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가 돼요? 네? 1, 2, 4인 거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요. 그치? 두 번째 1대1 배응은 1대1 배응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고만 했고 공역은 얘기 안 했어. 공역 얘기 안 하면 뭐라 했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 그랬지. 그래서 1번에 1대1 함수인 경우는 기역, 니은, 니을이고 1대1 배응은 누가 빠져? 기역은 되는데 니은이 안 되죠. 왜? 니은은 양의 실수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야 되는데 니은은 음의 실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지?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니을 혼자 되는 거죠.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를 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다. 이해돼요? 네. 익히 2번 x가 011에 012에서 012로 간대. 이렇게 함수를 고른대요. 근데 f는 누구? f는 1대1 대응이래. 각자 다른 걸 선택하고 012에서 빠지는 게 없어. g는 상수 함수래. 이게 나중에 엄청난 큰 힌트가 돼. 네. h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니까 이건 왜 확정적이지? 항등함수니까 확정적이잖아. 0은 0, 1은 1, 2는 2. 그래서 hx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어요. g랑 f만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가하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하 조건은 f0은 네, g1, h2래. 아까 말했지만 가장 좋은 조건이 뭐라고? 가장 좋은 조건이 얘라고.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0을 넣으면 0이라니까 얘는 항등함수에서 h2는 2야. 2를 넣으면 2고 1을 넣으면 1이고 0을 넣으면 0이라니까. 이거 확정이 딱 돼버렸어. 근데 얘는 상수함수래. 한 놈이 2를 골랐어? 한 놈이 2를 골랐어? 나도 다 2 고를래. 우르르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gx는 그냥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지? f형이 2인 건 뭐 그냥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f형이 2인가 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fgh를 각각 그려볼게. f부터 그려볼게. 확실한 부분부터 f형이 2래. f형이 2인가 보다. 끝. 나머지는 몰라요 아직. 각자 다른 걸 골랐다는 것밖에 모르지. 그 다음에 g를 그려볼게. g는 다 동일한 놈을 팬클럽처럼 걔만 몰려다니는 거잖아. 1이 2를 갔으면 2도 2를 가고 0도 2를 가야 돼. 끝났어. 그지? 그다음에 h를 가볼게. h도 쉬워. 왜? 각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지. 얘는 펜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나르스 시즌이 있어서 그냥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야. 얘만 모르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문제가 아니야. 함수의 의미만 알면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문제는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가조건은 끝났고 나 조건에서 f1 더하기 2배의 f2는
G0이 돼요. G0이 아니라 F0이 돼요. 근데 F0이 2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그치? 각자 다른 걸 고르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남은 건 0하고 1이지 얘가 0이고 1이면 2가 말이 되고 1이고 0이면 2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끝났잖아. 아, 그러면 F2는 1이고 F1은 0이다. 딱 확정이 돼서 끝났죠. 됐어요? 그럼 다 됐지? F2는 1, G2는 2, H2는 2.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5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해돼요? 290번 한번 해볼게요. 비슷하게 푸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하나씩 범인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그냥 체크해보죠. 뭐. 나왔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부터 힌트를 잡아요. 항등함수부터 잡아서 아까도 F, H가 2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G3은 3이다 부터 가는 거지. 아, G3은 3이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F부터 이제 해볼게. F는 X, X, 2, 3, 6, 2, 3, 6. 항등함수는 안 그릴게. 워낙 뻔하니까. 그지? 예. 항등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잖아. 2는 2, 3은 3, 6은 6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예. 얘가 H야. 예. 6은 3으로 간대. 6은 3으로 간대. 근데 이 상수함수는 몰려다니는 놈이라 했잖아. 3은 3, 2는 3. 이렇게 몰려다니지. 그리고 2는 3으로 간대. 얘는 각자 다른 걸 고른대. 얘가 3이래.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여야 돼. F6은 3 곱하기 어쩌고니까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3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6밖에 안 남았네. 얘가 6이지. 그럼 얘가 2일 수밖에 없네. 끝.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보다 개수가 좀 많아지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따라가 3개밖에 없으니까 좀 쉬운 편인데 학교에서 이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뭐 5개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이걸 때 해볼까? 안 되네? 그럼 아니 또 이건가? 좀 이렇게 시간을 끌게 하는 문제는 내요. 어렵게 내면. 지금은
점수 가져가라고 하는 문제니까 3개밖에 없지만 좀 어렵게 내면 케이스를 늘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돼. 아, 얘가 범위라면, 아, 틀렸네? 그럼 얘가 범위라면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그렇지? 네, 세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아까 말했지? 각자 다른 걸 고르지만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x는 0부터 1까지. x는 0부터 1까지. 이 박스를 딱 그려요. 0부터 1이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네. 2, 1, 마이너스 1. 여기 요 박스 안에서 놀고 있어야 돼. 이 박스 바깥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박스 바깥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랬을 때, 아, 얘가 1대1 대응이 되네. fx가 ax 플러스 b인데 1대1 대응이 되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는 1차 함수니까 개수가 미지수면 뭐 하라 그랬어?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누면 돼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누면 돼. 근데 1대1 대응은 아까 말했지만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했어요? 혹시 안 들릴 때 나중에 영상 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A가 미지수니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하는 거. 0일 때 왜 안 했어? 0일 때는 상수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야. A가 양수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돌파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무조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1대1 대응인 경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얘도 A가 음수일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기울기 얼마야? 한 칸 갈 때 3칸 갔네. 아, 기울기는 3이네.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네. 아, fx는 이렇게 된 거야. 딱 맞아 떨어졌어. 미지수가 없어. 딱 맞아 떨어졌어. 서로는 2점 지난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도 기울기가 1 갈 때 3만큼 줄었으니까 아, 얘는 fx가 마이너스 3x고 y절편이 2네. 이렇게. 아, 끝났죠. 이 아니면 얘입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 1대1 대응이. 남거나 모자라지 말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네. 익힌 4번을 볼게요. 1대1 대응의 성립 조건. 1대1 대응의 성립 조건. 이제 구간별로 그냥 하나의 한 종류의 함수가 아니라 구간별로 뭔가 달라져. 함수가 달라질 때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맞지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이것처럼 딱 어떤 틀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야. 틀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나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fx가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야. 실수 전체로 fx는 2x 플러스 1 2 빼기 ax 플러스 1 x가 0보다 작다. 예. 정의 되고 1대1 대응일 때 봐봐, 얘는 지금 쉬워. 요거 한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풀어볼 거거든. x가 0보다 클 때 2x 플러스 1하는 건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프가 확정이야.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딱 하나로 확정이 됐지. 이해가 되니? 그래프가 딱 확정이 됐어. 근데 얘네들은 그래프가 확정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0을 넣어. 0에서 바뀌잖아. 0에 넣으면 1이지. 0 넣으면 1이지. 이어지는 그래프야. 아까 말했잖아. 이어지는 그래프는, 연속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림이 뭐가 안 돼? 이런 그래프는 안 돼.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되는 그래프는 누구? 이렇게 되어야 돼. 여기 또 똑같이 연장선일 필요는 없어. 그래프는 기울기는 바뀔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해야 돼.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증가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뭐야? 얘의 기울기 2 빼기 a가 0보다 크다가 답이어서 a는 2보다 작다가 답이다. 이해됩니까? 예. 발전 문제 298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298에 1번.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고 fx가 ax 플러스 2 빼기 4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 예, 절대값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경우를 나누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돼요. 그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얘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지. a x 플러스 2 빼기 4x a 빼기 4x 플러스 2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빼기 2a.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뭐라고? 연속적인 그래프냐? 연속적인 그래프가 침착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이런 순환 마이너스 2보다 큰 작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봐.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딱 넣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얼마야? 이건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로면 8이야. 그치? 마이너스 2,8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8을 지나지.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래프야. 그치? 연속적인 그래프야. 끊어지지 않아. 왜? 직선인데 마이너스 2,8에서 만나니까. 이해가 돼? 근데 아까 이거 안 지웠어 일부러?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8이야. 그러면 이 앞뒤로 그래프는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해야 된다 했어. 이런 모양은 안 된다니까. 이런 모양은 안 돼. 뭐도 안 되냐? 얘가 이런 모양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계속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되는 모양은 이렇게 되든지 이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든지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해서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거야.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한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도 양수, 얘 기울기도 양수라는 얘기고, 감소한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가 음수고 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즉 뭐야? before after가 부호가 같다는 거야. 누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계속 증가 감소라는 얘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써놓은 얘기는 뭐야? 우리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가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라 이거.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지 계속 플러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페이지에서 보면 그렇게 옛날 문제도 아니잖아요. 2023년에서 빼면 물론 15년이면 8년 전 문제긴 하지만 2004년보다는 훨씬 더 최신 문제긴 하죠. 그래서 많이 내는 문제야. 여러 학교에서 많이 냈어요. 너희 학교도 냈었고. 최근에 낸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기울기곱이 양수여야 된다. 기울기 얘가 있으니까 곱이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a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a 빼기 4 a 플러스 4가 0보다 작지. 그래서 4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겠다. 이거 상당히 유명한 문제.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해서 1, 2, 3까지.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1에서 7개다. 상당히 유명한 문제다. 되게 유명한 문제. 무조건 기울기 고부를 기억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개념은 누구라고? 계속 증가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1차식하고 1차식만 내서 애들이 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로만 외웠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여기가 1,2야. 1,2야. 그래서 여기는 1,2인데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a x 빼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얘는 기울기가 없거든요. 기울기가 없잖아요. 이 참수의 기울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A가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증가하는 형태고 얘가 위로 볼록이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여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증가 감소로 기억하셔야지 기울기의 곱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2차 함수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익히 5번 거의 다 했어요. 익히 5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제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fx가 x 세제곱 빼기 2x제곱 4x 플러스 6이잖아. 그게 fx가 x가 되어야 돼. fx가 x가 되어야 된다. fx가 x가 되어야 되니까 요거 넘겨보면 5x 플러스 6이다. 이거 조립제법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또 조립제법 쓰면 돼요. 3, 1, 3, 2, 6, 0 그래서 x가 1이거나 x가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2면 넣으면 x가 나와. 2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3을 넣으면 3, 1 넣으면 1이야.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대이려면 저 원소 3개를 다 초대를 해야 되지. 저 3개를 다 되는 놈들 다 초대해야지 최대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3개 초대를 다 하라는 얘기야. 최소라는 얘기는 이 중에 하나만 초대하면 되지. 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S는 뭐겠어? 얘네들 다 데리고 온 거니까 1, 3,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S의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3 빼기 2니까 그냥 2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익힘 6번 함수의 개수.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ABC에서 1, 2, 3으로 간대요. 함수의 개수. ABC에서 1, 2, 3으로 간대요. 6번 X는 Y는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함수 개수는 A가 뭘 고르든 간에 B는 A의 눈치를 보지 않지. 각자 자기 맘대로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놈은 1, 2, 3이니까 세 가지야. 그지? B는 A가 뭘 골랐는지 눈치 보지 않는다고. 세 가지? 세 가지. 눈치 보지 않는다. 함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아요. 이해돼? 두 번째, 1대1 대응 개수. 1대1 대응은 이제 눈치를 봐야죠. 얘는 눈치를 봐야 돼. 왜? 남이 고른 걸 내가 안 골라야 되니까 각자 다른 걸 고르자고 했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A가 1, 2, 3 중에 3개를 골랐어. 셋 중에 하나를. 그럼 B는 A가 고른 거 빼고 골라야 되고 C는 A, B가 고른 거 빼고 골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세 번째,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다 모두 같은 놈을 고르려면 A가 1을 골랐으면 B도 1을 고르고 C도 1을 골라야 돼. 누군가 하나 고르면 우르르 다 똑같은 거야. 다 동일한 걸 골라야 되잖아.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일한 거. 모두가 같은 걸 골라야 돼. 선택해야 되니까 세 가지. 모두가 모두 1, 모두 2, 아니면 모두 3. 그래서 세 가지다. 이해돼요? 이렇게 고르겠다. 마플 특강 6번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거. 우리가 1학기 때도 몇 번 등장하긴 했었는데 또 한 번 등장할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값 함수. 좀 복잡한 함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쉬운 함수를 그려볼게요. 곡선 말고 직선으로 좀 쉬운 함수를 그려볼게요. 쉬운 함수를 그립시다. 쉬운 함수라고 곡선 말고 쉬운 함수 그렸어요. 얘가 왜 중요하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절대값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본 사관학교 1차 한발시험 문제 사관학교 시험 문제인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문제 이제 저희가 풀어보는 15번에 절대값 물어봐요. 절대값 물어봐요. 함수 줘놓고 절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우리가 친절하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또 뒤에 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 내는 게 아니라 22번 보면 또 여기 절대값 또 절대값을 해놨어요.
2차원에서 절대값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또 킬러 문제야. 절대값을 물어본다. 절대값을 물어봐요. 절대값을 물어. 이게 선택형 직전의 마지막 문제거든.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는 문제야. 확통할 건지 뭐 할 건지. 절대값 물어봐. 그 주관식 마지막에도 절대값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관식이지. 객관식 마지막에도 함수 줘놓고 절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다 그런 걸 물어봐요. 객관식 마지막에도 절대값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주관식 마지막에도 절대값 물어봐요. 함수 줘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후년에 맞닥뜨릴 애들의 결국 최종 보스가 절대값이야. 절대값 함수들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친해져 보자. 친해져 보자. 의미를 좀 알아보고 친해져 보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y는 절대값을 여기다가 실었어. 오늘 배웠지만 fx는 뭐야? 치역이라 했었죠. 대입해서 나온 놈. 대입해서 나온 놈이 치역이죠. x신 딱 넣어서 나온 놈. 그러면 얘는 어떻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fx 그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넣었는데 치역이 0보다 작아. 넣은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라. 그리고 꺾어라. 꺾어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치역 내가 넣어서 x만 넣어 나온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x신을 막 넣었는데 여기 치역이잖아. 실제로 대입한 값들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꺾어라. 그게 요 놈의 의미야. 절대값 붙여놓으면 0보다 큰 건 그대로 0보다 작은 건 꺾어라. 이해돼요? 두 번째 y는 f 안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똑같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얘는 그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x야. 이거 우리 조형이 이동해서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건 뭐 한 거야?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0보다 작으면 y축 대칭시켜라. 이해돼요? 그럼 원래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점선으로 볼게요. 원래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 치역이 아니야. 이건 x야.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지. 그냥 그대로 하래. 그대로. 여긴 그대로. 여긴 그대로. 여기는 꺾어. 여기는 0보다 작은 건 y축 대칭을 시켜요. y축 대칭. 그립니다. 됐죠? 밑에 마플특강 1번 한번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다 그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
하나씩 볼까요? 네. 1번은 뭐라고 했냐면 전체 저기가 쉬운 건 밑에 있는 놈을 꺾어 올려라 이거야. 밑에 있는 놈을 꺾어 올려. 치역이 0보다 작으면 꺾어 올려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치역이 0보다 커 같은 건 그대로 이건 그대로. 그 다음에 치역이 0보다 작은 건 꺾어 이렇게 꺾어 올려라. 그대로 여기는 꺾어. 그 다음에 이제 절편 같은 게 있으면 써주면 되겠지. 0, 1, 1, 2 이렇게 x축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두 번째, 얘는 뭐야? x가 0보다 커 같으면 그대로, 0보다 작으면 y축 대치. 원래 걸 먼저 그려요, 점선으로. 원래 걸 먼저 점선으로 그릴게요. 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네, 그대로 그랬어요. 1, 2, 1, 네, x가 0보다 작으면 y축 대치. 이게 대칭을 시킨 거죠. 좀 찢어야 그랬네.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아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 숙제하다가 지금 왜 숙제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죠. 그래야 시험을 보지. 괜히 진도 무리하게 안 뺐어요. 지금 진도를 아까도 제가 써놨었잖아요. 나가고 하면 진도 지금 딱 맞춰서 계획에 맞게 나가고 있으니까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안 급한 것도 아니고 딱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162조 합성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볼게요. 합성함수가 이렇게 합치는구나. 합성을 합친다는 얘기야.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합친다.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합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로 많이 설명하는 책에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표를 못 구했어. 그럼 서울에서 뭐 대전을 거쳐서 대전에서 부산을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외국을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직항도 있지만 뭐 홍콩을 거쳐서 간다던가 유럽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콩을 거쳐서 간다던가 여기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바로 직항이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합성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오는 걸 받아서 나는 토스를 한다 라는 건데, 받아서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우리는 좀 조심해서 봐야 돼.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좋게 좋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냥 별 문제 없이 바로 갔어요. 홍콩에서 그냥 한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미국 갔어요. 그럼 문제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짐이 사라졌다든지, 짐이 바뀌었다든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탓이냐를 따지겠지. 내 탓이냐, 그 여행사 탓이냐, 아니면 홍콩 갈 때 여행사 탓이냐, 홍콩에서 미국 가는 그 여행사 탓이냐, 여러 가지 따지겠죠.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받아줄 수 있느냐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조건들을 잘 보세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볼 때, 합성함수 오늘 이거 다 못 배워왔죠? 합성함수 문제가 9개나 돼서 다 못하니까, 한 절반 정도만 할게요.